지난 7월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마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밤새 내린 비에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제방이 무너져 마을은 물바다로 변해버린 상황. 누가요? 오래 사는 게 후회돼요. 어머나. 기가 막혀. 집도 저 눕잖아 지금 말하자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된 영웅의 이야기. 잠시 후 만나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인근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손쓸 틈도 없이 고립되어 버린 주민들. 왜요? 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주민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간 살림 집안에 깨끗하게 다시 쳐놨어요. 이 몸뚱이만 나온 거예요. 이 몸뚱이만. 이 옷 입을 제 몸뚱이야. 다 떠내려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사냐고요.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래서 기가 막혀. 하루하루 사는 거. 오래 살아서 이런 꼴 보는 거. 새벽 3시 단잠에 빠져있던 시각. 갑자기 집안으로 들이닥친 물에 대피하기 바빴던 그날. 수해 현장을 위태롭게 거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양반은 죽었다 싶네서 그 양반은 우리 죽었어. 우리를 거기다 눕혀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높은 데로 이제 우리로 옮겼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경우. 그래요. 권기수. 그 권 교수님? 권 교수가 누구죠? 그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하얀 집만 찾아가시고 거기 가서 이제 권 교수님 성함 되면은 찾아가실 거예요. 하얀 집. 권 교수님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꽤 높은 곳에 있네요. 저희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권 교수님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침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한 오늘의 영웅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그날 새벽에 3시 한 40분쯤 깼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대피하라고. 대피 방송을 듣고 나와 주변을 살폈다는데요. 마을이 물에 잠겨버린 낯선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교수님 댁은 좀 위에 이게 있어서 보통 상황이 모르셨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제일 급한 얘기가 어르신들이 집에 갇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다는 소식에 집에 있던 고무보트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간 영웅. 막상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쵸. 얕으면 그냥 끌고 나오려고 해서 깊어지는데 어느 정도 되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흙탕물에다가 보일러통이 뜨면서 기름이 섞여버렸다고 했고요. 전부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끈적끈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두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수색해 3명의 어르신을 구조할 수 있었고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본인의 집까지 내주었다는데요. 지대가 높은 영웅의 집은 피해가 적었지만 여전히 마을 곳곳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물이 저기까지 찼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집 창틀 바로 밑에 정도까지 찼으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물이 찼던 거고 밑에 이렇게 오히려 깨끗하고 이 벽 안에다 물이 찼다는 얘기거든요. 다 침수가 됐었네요.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데요. 이렇게 피해 입은 거 보시니까 좀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예전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편안하고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지난달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침수된 도로 한가운데 고립돼 있는 차량 한 대. 심지어 차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릴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아유, 가라앉는 어떡해요. 차량.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두 번째 영웅을 만나러 간 제작진. 소중한 생명을 구한 5인의 시흥시청 직원들입니다. 날이 7월 18일인데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은 50에서 200mm 이상, 당시 시흥시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침수 사고의 위험을 막고자 도로 통제에 나섰다는데요. 차단하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차가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서 돌아봤더니 차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곤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달려가 봤더니 운전자분하고 동승자분이 안에 있더라고요. 썬테이터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좀 긴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시 차 안엔 모녀가 있었고 수압으로 인해 차 안에 갇혀있던 상황이었다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엔진 무게 때문에 침수가 앞에가 먼저 되다 보니 앞문은 안 열렸던 것 같고요. 우선은 안전띠 풀고 뒷문으로 이동하세요. 많이 차가 놀라셨을 가라앉을까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며 구조한 영웅들. 되게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차가 계속 빠지니까 계속 힘이 붙이더라고요. 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라앉고 있는 차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다는 게.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물이 침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물이 차 있는 것만 보였었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가 도랑인지도 몰랐습니다. 야, 도랑이었어요? 도랑이요? 깊었겠네요. 가라앉았군요. 확인을 위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간 제작진. 아, 여기? 어머,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실제 그곳엔 깊이가 약 2m에 달하는 도랑이 있었고 아이고. 사고 당시 도로가 침수돼 도로와 도랑을 구분하는 경계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는데요. 영웅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무사히 구출된 모녀. 그렇게 5분쯤 흘렀을까? 완전히 모습을 감춘 모녀의 차량. 아이고. 일단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이셨고 너무 멍하게 계셔가지고 진정시켜드렸어요. 혹시 몰라 구급대원에게 모녀를 인계했고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는데요. 그러진 않았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동료들과 함께 두려움 없이 또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침수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 먼저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탈출이 가장 중요한데요. 차량 내부와 외부의 물높이가 차이가 날 경우 문이 열리지 않으니 차량 외부와 내부의 물높이가 같은 순간에 맞춰 탈출해야 하고 네. 만약 주택 침수 위험이 있다면 누전 차단기와 가스 밸브를 잠가 감전과 가스 누출 위험을 방지하고 탈출 시 물에 뜨는 장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의 경우라면 차에서 나와 급류가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물 반대 방향.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영웅들, 당신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